안녕하세요. 사단법인 한국손해평가사협회 손해평가사 이호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손해평가사 2차 시험 과목 중에 하나인 특정위험보장 인산품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인산품목은 이름 앞에 특정위험이라고 붙어 있는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본 것들은 적과전 종합위험, 종합위험 과수, 종합위험 밭작물 이렇게 종합위험에 대해서 보장을 해줬습니다. 아시다시피 종합위험하면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대표적으로 이렇게 포괄적인 재해를 얘기하죠. 그런데 특정위험이라고 할 때는 그 가운데에서도 몇 가지에 대해서만 보장을 해주는 그런 품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특정위험 인산품목을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상 재해로는 태풍, 강풍, 그 다음에 폭설, 집중호우, 침수, 화재, 우박 여기까지 보장을 해줬고요. 2019년도에 냉해와 폭염이 추가가 됐습니다. 이 농작물 재해보험의 변천사를 보면 처음에는 모든 품목들이 특정 위험을 보장하는 것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농가의 수요가 계속 요청이 오고 그 다음에 폭넓게 보장해 줄 필요가 있어서 종합위험으로 넓혀가게 됐죠. 그런데 인삼의 경우에는 그렇게 시작을 해서 아직도 특정 위험 범주에 머물러 있고 뭐 하나씩 추가가 되긴 합니다. 종국에는 언젠가는 아마 종합위험에 대해서도 보장을 해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됩니다. 그래서 작물인 인삼에 대해서는 이렇게 특정 위험에 대해서 보장을 해주고요. 우리가 앞선 시간에 살펴본 해가림 시설, 인삼의 해가림 시설이 있죠. 그 인삼의 해가림 시설은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에 대해서 즉 종합위험에 대해서 보장을 해줍니다. 그리고 보장 개시는 11월 1일, 그러니까 11월 1일 정도면 인삼을 6년근 인삼은 다 수확을 한 이제 그런 때가 되겠는데요. 그때부터 계약을 체결해서 1년 후인 10월 31일까지 기본적으로 보장을 해줍니다. 이때 그 대상 재해 중에 특정 위험 태풍, 강풍, 폭설, 집중호우, 침수, 화재, 우박, 냉해, 폭염 이렇게 있는데 이 특정 위험이 이름은 같지만 어떤 것들은 작물마다 정의가 조금씩 다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관과 업무방법서에 이 재해의 구체적인 내용이 다른 작물하고 어떻게 다른 점이 있는지는 꼭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여기 침수가 있는데요. 침수 피해는 다른 작물의 경우에는 그냥 막연하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물에 잠기는 것. 그런데 여기서는 인삼의 경우에는 인삼에 이제 그 인삼을 심는 그 면이 있죠. 그걸 이제 상면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고랑이 있고 두둑이 있으면 그 최소 두둑의 높이가 15cm 이상 돼야 됩니다. 그래서 침수의 정의도 15cm를 넘어서 물에 잠겨서 그 윗면까지 잠기는 경우, 이런 경우를 침수라고 이렇게 정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풍, 집중호우 이런 것들은 기상특보, 그러니까 주의보라든지 경보가 발령됐을 때에 비와 바람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폭설의 경우에는 신적설, 24시간 신적설, 그러니까 하루 동안에 새로 쌓인 눈이 5cm 이상일 경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2019년도에 도입된 냉해 폭염은 어떻게 정의되어 있냐면 냉해는 그 4월, 5월경 이게 출하, 그러니까 새싹이 나고 전엽, 잎사귀가 펼쳐지는 때를 얘기하는데요. 이 4, 5월 중에 최저 기온이 0.5도 이하로 내려가서 섭씨 0.5도 이하로 내려가서 냉해 증상이 육안으로도 판별이 됐을 때 냉해 피해를 인정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폭염의 경우에는 과수사종의 경우에는 폭염특보, 폭염주의보나 폭염경보가 발생하고 그 해제된 지 72시간 내에 발생하는 피해, 일소 피해라고 했죠, 과일에. 이제 이렇게 정의가 됐는데 인삼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 최고 기온 30도 이상 기온이 7일 이상 지속된 상태로서
잎의 유관으로 판별한 타들어간 증상이 있는 경우 뭐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삼은 특정 위험 남아있는 마지막 특정 위험 상품이기도 하고, 물론 복분자 무화과 과수 사종의 경우에 적과 후에 또는 수확 개시 후에는 특정 위험에 대해서 보장을 해주기도 했었죠. 그런데 이것은 전 기간에 걸쳐서 특정 위험에 대해서 보장해주는 남아있는 마지막 상품이니까요. 유의 깊게 학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요 보상하지 않는 재해가 있는데요. 뭐 이건 다른 품목에도 유사하게 있지만 인삼에 고유하게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뭐 병충해로 인한 손해는 병충해 보장을 안 해주는 감자, 고추 이런 벼 이런 걸 제외하고는 모든 품목에 들어있는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연작장애, 그러니까 연달아서 같은 밭에 심으면 이게 장애가 발생하죠. 생육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 염류장애, 그러니까 질산염, 그러니까 질소질 비료 같은 걸 많이 주게 되면 이 염기가 쌓이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생육이 이제 자라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자, 그런 걸로 인한 손해는 보상을 안 해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수제한, 즉 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주요한 내용을 보면 2년 미만 또는 6년근 이상인 인삼은 보험 가입을 안 받아줍니다. 인삼은 보통 가을에 뿌리게 되는데요. 11월에 뿌리고 거나 또는 3월에 뿌리기도 하고 모종을 3월에 모종을 내기도 합니다. 모종은 1년간 키운 모를 내니까 그때는 2년근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가입이 가능한데, 그냥 씨를 11월에 뿌리거나 3월에 봄에 뿌리는 씨앗은 그의 싹이 나야 이제 1년근이 되니까 그거는 가입이 제한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6년근, 보통 홍삼은 이제 6년근을 수확하니까 그 이상은 괜히 리스크만 높아지니까 그건 보험 가입을 안 받아주겠다 해서 2년 미만 6년근 이상인 인삼은 보험 가입이 제한되겠습니다. 그리고 산양삼, 장례삼, 묘삼, 수경재배 인삼은 그 가입이 제한됩니다. 장례삼은 그 산에다 그 뿌려놓은 삼을 장례삼이라고 하죠. 그다음에 묘삼은 어린 삼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모종을 내기 위해서 기르는 삼, 어린 삼을 묘삼이라고, 수경재배는 이제 물에다 재배해서 그 작은 뿌리를 먹기 위해서 보통 수경재배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식재년도, 그러니까 심는 해 기준으로 해서 과거 10년 이내에 인삼 재배했던 농지, 그러니까 보통 이제 6년 재배하고 인삼을 수확하고 하는데, 적어도 4년 이상은 거기다 인삼을 심지 마라 그런 얘기죠. 10년으로 제한을 하니까 이게 인삼이 거름을 굉장히 많이 빨아들인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10년 이내에 인삼 심었던 농지에 다시 인삼을 심으면 이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다만 노는 6년 이내, 아마 노는 물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 뭐 아까 얘기한 염류장애 이런 것들이 좀 덜한 그런 것 같습니다. 노는 6년으로 지금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둑 높이가 15cm 미만인 농지도 인수 제한입니다. 이게 아마 그러니까 습기에 굉장히 약한 것 같습니다. 인삼이 병도 많이 오고 약도 많이 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15cm 이상으로 좀 높여가지고 심어서 비가 많이 오더라도 적어도 물 빠짐이 잘 돼가지고 그 피해가 없는 그런 농지를 이제 가입을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당연히 보험 가입 이전에 피해가 있던 농지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가입 2년근 미만 6년근 이상인 인삼만 가입 가능하니까 가입 당시에 2, 3, 4, 5년근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인삼은 아닌데 고추 품목에 가면 어떤 얘기가 있냐면 고추 정식, 그러니까 모종 내기 전에 6개월 이내 인삼을 재배했던 농지에 고추를 심으려면 고추 보험을 안 받아줍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인삼이 다비작물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퇴비를 너무 많이 빨아들이기 때문에 6개월 이내면 결국 가을에 추수한 밭에는 다음에 봄에 고추를 심지 마라, 이제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인삼의 피해율 산정하는 도표인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도표는 참고로 2019년 업무방법서까지는 실려 있었는데 2020년 업무방법서가 개편되면서 이 도표가 빠졌습니다. 그런데 뭐 다른 부분은 바뀐 게 없기 때문에 여전히 유효하고 또 개념을 이해하는데 유용하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해가 발생하면 인삼을 수확하거나 수확하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됩니다. 수확한다는 얘기는 적어도 상품성 있는 상태까지 자랐기 때문에 수확을 하겠죠. 뭐 6년근이라면 더할 나위 없이 6년근 뭐 홍삼으로 그 출하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더라도 뭐 수삼이나 이런 걸로 출하를 할 수 있는 연수가 되면 뭐 4, 5년근 그러면 수확을 하겠죠. 어차피 피해가 났으니까 더는 거기서는 못 키우겠다 그러면 수확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렇게 수확을 하거나 아니면 너무 어려가지고 이거는 도저히 수확해야 상품성이 없다 그러면 이제 미수확을 하겠죠. 더 키워서 수확을 하겠다. 자, 그러면 수확의 경우에도 즉시 수확하는 경우가 있고 수확기에 수확을 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수확기는 보통 가을에 합니다. 10월경에 하게 되는데요. 그 잎이 이제 그 마른 다음에 보통 하게 되는데요. 그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고 즉시 수확을 하는 경우에도 일부만 수확하거나 또 전부 수확하거나 일부만 수확하거나 이렇게 또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수확하지 않는 경우에는 아예 이거는 도저히 기다렸다가 길러서 가망이 없다 그러면 그냥 전손 처리, 수확 불가 전손 처리를 하게 되고요. 또는 그 놔둬서 더 길러야 되겠다 하면 이제 미수확 상태인데, 그렇더라도 피해를 받기 때문에 피해율은 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표본 조사를 해서 표본을 골라서 몇 군데 그 표본 조사 피해 면적에 따라서 3군데에서 7군데까지 그 선정을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표본 구간을 선정을 해서 표본 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 표에 그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게 1- 수확량을 연근별 기준 수확량으로 나눈 것을 1에서 뺀 값이 피해율이다, 이렇게 지금 전부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이제 요 수확 면적, 재배 면적이나 피해 면적, 재배 면적 요거를 빼고 나머지를 보시면 1- 수확량을 연근별 기준 수확량으로 나눈 값을 뺀 거다,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를 그 분모를 분자로 올리게 되면 연근별 기준 수확량 분의 연근 1이 이제 위로 올라가니까 연근별 기준 수확량에서 수확량을 뺀 값을 연근별 기준 수확량으로 뺀 거가 되겠죠. 그럼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그런 그 산식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즉 평년 수확량, 우리가 피해율 구할 때 화작물이나 수확감소 보장 방식에 평년 수확량에서 수확량을 뺀 것을 평년 수확량으로 나눠서 피해율을 구했죠. 즉 그렇습니다. 평년 수확량에서 수확량을 뺀 거가 피해 수확량이 되는 거죠. 평년에 이만큼 100만큼 나오기로 돼 있었는데 수확량 조사를 해보니까 뭐 30밖에 안 나왔더라. 그러면 70 정도가 피해를 본 거죠. 즉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연근별 기준 수확량이 있습니다. 뭐 3년근이면 그 몇 그램이 나오는 걸로 기대가 되는, 그러니까 연구를 해서 기대가 되는 그런 기준 수확량이 있는데, 그거 대비 수확량 조사를 해봤더니 그 거기에서 빼면 그만큼이 피해 본 수확량이 되겠죠. 그것을 기준 수확량으로 나누면 피해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산식은 사실은 우리가 익히 봐온 평년 수확량에서 수확량을 뺀 값을 평년 수확량으로 나눈 것과 개념은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인삼의 경우에는 뭐 이게 밭별로 또는 농지별로 과수원별로 표준 수확량 이런 것을 정한 게 아니고 연근별로 몇 년근이다, 2년근, 3년근, 조금 이따 표를 보시겠습니다만 그 연근별로 기준을 잡아놓은 게 있습니다. 연구를 해서 기준을 잡아놓은 거 있는데, 그럼 그거 대비해서 이 밭에서 그 수확을 해서 표본조사든 전수조사든 했더니 얼마가 나왔더라. 그러면 빼면 피해본 수확량이 되는 거죠. 그것을
기준 수확량으로 나누면 피해율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 개념이고요. 다만 여기서 이제 미보상 수확량이 이제 빠졌는데요. 그 평균 수확량 마이너스 수확량 마이너스 미보상 수확량. 근데 그것은 이건 이제 개념만 이렇게 설명하기 위해서 표를 내놓은 거고, 나중에 그 산식에 가면 구체적으로 가면 미보상 수확량도 반영이 돼서 빼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산식은 그런 의미가 되겠고요. 다만 수확 불가 전수원일 경우에는 지금 그 수확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건 피해 면적을 가지고 피해율을 산출을 합니다. 그리고 표본 조사할 경우에는 그 피해 면적을 재배 면적으로 나눠서 그 피해율을 보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일부 수확을 할 경우에도 이제 수확하는 면적만 그 일부 수확을 하기 때문에 수확하는 면적을 재배 면적으로 나눠서 보정을 해주고, 이런 그 보정하는 장치만 있고 나머지는 개념은 동일하다고 보겠습니다. 자, 이게 그 기준 수확량하고 연근별 보상 가액입니다. 보시면 3년근 정도 되면 그 제곱미터당 10,000원 정도를 보상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피해가 나면 제곱미터당 10,000원 정도를 그 보상을 해주는 걸로 이렇게 보상 가액이 정해져 있고요. 이것은 매년은 아니고 한 2, 3년마다 한 번씩 조금씩 그 시세를 반영해서 바뀌는 것 같습니다. 요거 바뀐 거는 2020년도에 업무방법서에 바뀌었고요. 2019년도, 18년도에는 요거보다 조금 낮은 금액으로 해서 실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6년근 되면 이제 16,000원 정도가 되네요. 그러니까 한 60% 정도 3년근보다 더 나가는 걸로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준 수확량 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제곱미터에 2년근은 500g 정도 수확을 하는 걸로 그렇게 그 연구 결과 그 기준 수확량을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3년근은 640g, 4년근은 710g, 5년근은 730g 정도 수확이 되는 걸로 그렇게 나옵니다. 다만 표준 우수 분량이 있는데 그 밭의 상태에 따라서 이것을 표준을 기준으로 해서 농사가 잘 됐다 그러면 우수로 해서 조금 더 그 수확이 되는 걸로 약 500g에 550g이니까 10% 정도 업돼서 되는 걸로 그렇게 됐네요. 밑에는 한 10% 정도 분량은 적게 수확이 되는 걸로 그렇게 기준 수확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는 보험 가입 금액을 산출하는 데 쓰입니다. 즉 가입 당시 연근 플러스 1년을 적용을 해서 보험 가입 금액을 정합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 이제 2년근부터 가입이 가능하다고 했죠. 그럼 2년근이면 가입 면적이 있으니까 가입 면적 곱하기 9,400원을 기본적으로 보험 가입 금액으로 하는데 2년근이 아니라 3년근짜리를 곱해서 쳐줍니다. 왜 그러냐면 2년근을 심었지만 이게 피해가 나는 건 사실은 2년근이 자라서 평균적으로 한 2.5년 이상 되겠죠. 그러니까 보험 가입 금액을 조금 더 높게 잡아주는 겁니다. 2년근 심었다고 2년근 가입 금액을 해주면 평균적으로 봐서 2.5년도에 그 피해가 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면 이게 보험 가입 금액이 좀 적게 잡히는 거죠. 그래서 가입 당시 연근 플러스 1년의 보상 가액으로 해서 보험 가입 금액을 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 요게 이제 보상 가액하고 기준 수확량의 개념이고요. 자, 그러면 보험금 산정하는 것을 전수조사하고 표본조사의 경우에 어떻게 산정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험금은 가피자, 우리가 그냥 흔히 얘기한 보험 가입 금액에 피해율에서 자기부담 비율을 뺀 값을 곱해서 산정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피해율은 이제 인삼에 고유하게 되겠는데요. 앞에서 보셨습니다만은 기본적인 개념은 같지만 조금 그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다릅니다. 피해율은 이게 지금 전수조사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근본 수확 면적 비율, 그러니까
전체를 다 수확하면 뭐 그냥 1이 되겠는데 일부만 수확하는 경우도 아까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번에 수확하는 면적 비율에다가 수확하는 칸의 손해 비율을 이제 밑에서 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두 개를 곱해서 피해율을 산정을 하게 되고요. 기본적으로 이때 근본에 수확하는 면적 비율은 근본 수확하는 칸수를 실경작 칸수로 나눠서 산출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인삼은 해가림 시설 이렇게 칸으로 구분이 돼 있죠. 이걸 지주목 간격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밭에 이랑과 그러니까 고랑과 두둑을 합한 이랑폭하고 지주목 간격을 곱하면 이 하나 한 칸의 면적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이 칸을 가지고 이 피해율을 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칸이라는 얘기가 이제 계속 나오는데요. 그럼 밑에서부터 먼저 보죠. 칸 넓이는 지주목 간격 곱하기 두둑폭 곱하기 이랑폭입니다. 자, 이거 전에 한번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진을 한번 봤는데요. 자, 고랑은 우리가 좀 쏙 들어간데 이걸 고랑이라고 하죠. 이게 배수도 시키고 농작업을 할 때 그 다니는 이런 통로로도 쓰이고 하는 게 이제 고랑입니다. 그리고 두둑은 그 작물을 심는 그 베드가 되죠. 이걸 두둑이라고 하고 이 두 개를 합해서 이랑이라고 그렇게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이 사진에서 보면 지금 지주목이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지주목 간격이 되겠습니다. 지주목 두 개. 그리고 지주목 간격에다가 이랑폭, 고랑폭과 두둑폭을 합한 이랑폭을 곱해주면 결국 칸 넓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삼이 심어져 있는 면적뿐만 아니고 사실은 이제 고랑 면적까지도 합해서 잡아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칸 넓이, 하나의 칸 넓이라고 하고요. 그 이번에 수확하는 면적은 칸 넓이 한 칸의 면적에다가 몇 칸을 수확하는지 그걸 곱해주면 이번에 수확하는 면적이 나오겠죠, 간단히. 그리고 이제 단위 면적당 조사 수확량은 일단 전수조사니까 다 수확을 해서 무게를 달았겠죠. 이것을 이번에 수확하는 면적 이렇게 구한 면적으로 나누면 1제곱미터당 몇 킬로그램이 나오는지 단위 면적당 수확량이 나올 것입니다. 이게 이제 단위 면적당 조사 수확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로 올라가서 자, 수확한 손해 비율은 단위 면적당 인정 감수량을 기준 수확량으로 나눈 거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정 감수량이 우리가 지금까지 본 기준 수확량의 조사 수확량을 빼고 미보상 감수량을 뺀 것을 이제 인정 감수량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인삼에서는 붙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준 수확량으로 나누면 수확한의 손해 비율이 되고 이때 미보상 감수량은 기준 수확량에서 단위 면적당 조사 수확량을 빼가지고 이거의 미보상 비율을 곱하면 미보상 감수량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단위 면적당 계속 나오는데 왜 이렇게 나오냐면 위에 이 표에서 이 기준 수확량이 단위 면적 즉 1제곱미터에 몇 킬로그램인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수확량도 다시 1제곱미터 단위로 환산을 해서 이 기준 수확량하고 비교를 하기 위해서 전부 그렇게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전부 단위 면적당 미보상 감수량, 단위 면적당 조사 수확량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기준 수확량으로 단위를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 이제 넓이도 필요하고요. 조사 수확량 전체 얼마에서 조사한 게 몇 킬로그램이냐 그걸 나누면 단위 면적당 조사 수확량이 나오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미보상 감수량도 단위 면적당으로 계산을 하고요. 기준 수확량, 조사 수확량이 다 제곱미터당이기 때문에 제곱미터당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수확한 손해 비율 구할 때도 단위 면적당 인정 감수량 마찬가지로 기준 수확량, 조사 수확량, 미보상 감수량이 다 제곱미터당이니까 비교가 되겠죠. 단위가 통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피해율을 내고 역으로 올라가면 그래서 손해 비율을 내고 여기에 근본 수확 면적 비율을 곱하면 이게 이제 피해율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에 올라가서 보험금 산식에다가 넣어서 보험 가입금액의 피해율 마이너스 자기 부담 비율을 하면 지급보험금 계산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전수조사가 되겠고요. 자, 표본조사의 경우에도 개념은 똑같습니다. 다만 표본조사니까 표본을 선정을 해서 거기에서 그 수확량을 재고 그 표본이 깔고 앉아 있는 면적을 측정을 해서 나눠주면 단위 면적당 역시 마찬가지로 수확량이 나오겠죠. 그러면 같은 개념으로 해가지고 피해율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보험금은 가피자 마찬가지입니다. 보험 가입 금액의 피해율 마이너스 자기부담 비율이고, 피해율은 피해 면적 비율 곱하기 피해칸 손해 비율인데, 이제 피해칸 손해 비율은 전수조사에서 구한 방식 동일합니다. 근데 이제 피해 면적 비율이 여기서 나오는데요. 피해 면적 비율은 피해 칸수를 실제 경작 칸수로 나눈 겁니다. 그러니까 피해를 안 본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를 안 잡아주겠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뭐 피해를 예를 들면 폭설이 와가지고 그 위에 쌓여가지고 이 해가림 시설이 무너졌다든가, 또는 강풍이 불어서 이게 날아갔다든가, 그런데 일부만 날아갔다 그러면 날아가지 않은 부분은 그대로 그 피해 면적 비율에서 빠지니까 피해율 산정에서 빠지게 되겠죠. 자,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피해칸 손해 비율은 전수조사하고 유사합니다. 표본 칸의 단위 면적당 인정 감수량을 하게 되죠. 전수조사는 다 조사했으니까 그냥 전체를 하면 되는데, 이건 표본조사니까 표본조사 한 것만 가지고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표본 칸의 단위 면적당 인정 감수량은 기준 수확량의 조사 수확량을 뺀 거를 미보상 감수량, 뺀 거를 인정 감수량이라고 하고, 이것을 기준 수확량으로 나누면 피해 칸의 손해 비율이 나오겠습니다. 단위 면적당 미보상 감수량은 기준 수확량에서 표본 칸의 단위 면적당 조사 수확량을 빼서 미보상 비율을 곱하면 되고, 마찬가지로 이게 단위 면적당 나오는 이유가 기준 수확량이 1제곱미터당으로 돼 있기 때문에 다른 것들도 다 1제곱미터로 환산을 해서 계산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단위 면적당 다 빼고 단위 면적당인 것으로 인식을 하고 그냥 이렇게 학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사 수확량은 표본 칸의 수확량을 표본 칸 넓이로 나눈 거,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표본 조사할 때는 한 거죠. 그러니까 표본을 선정한 거에서 수확을 하고 그게 차지하고 있는 면적으로 나눠주면 1제곱미터당 그 수확량이 나오는 거죠. 단위 면적당. 자, 그렇게 구한 거고, 마찬가지로 칸 넓이는 지주목 간격과 그 다음에 이 고랑폭, 두둑폭을 합한 거를 곱해주면 칸 넓이가 되겠고, 칸 넓이에 표본칸 몇 개를 했느냐에 따라서 곱해주면 표본칸의 넓이가 면적이 되겠습니다. 자, 면적으로 수확량을 나눠주면 단위 면적당 조사 수확량이 되고, 그럼 위에 올라가서 인정 감수량에 넣어서 기준 수확량으로 나눠주면 손해 비율이 나오고, 그 다음에 피해 칸수, 실제 경작 칸수로 나눈 거를 피해 면적 비율로 그걸 같이 곱해주면 피해율이 되고, 피해율을 보험금 산식에 넣으면 지급 보험금 계산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시 문제를 풀면서 구체적으로 한번 또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가로넣기인데요. 가로넣기가 각 품목마다 그 맛보기로 조금씩 나옵니다. 그래서 또 암기해야 될 것은 또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인삼 품목의 수확량을 산출할 경우 기초자료인 칸넓이 산정은 두둑폭과 고랑폭을 더한 합계의 지주목 간격을 곱해서 산출을 한다. 개념은 아까 그림에서 보시면 쉽죠. 지주목 간격에 가로, 세로가 되니까 이 가로, 세로는 고랑폭과 두둑폭 합한 이랑폭. 그 다음에 이제 매실 복분자인데요. 이거는 우리가 과수가 13개의 품목이었죠. 거기에다 2020년도에 사실은 호두하고 매실이 또 추가가 됩니다. 업무방법서에는 실려 있지 않지만 이미 2020년 약관에 그리고 상품을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2021년도에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올해 합격을 못하시고 내년에 하신다 그러면 이 추가로 품목 늘어나는 품목들을 또 학습을 또 하셔야 됩니다. 5개 품목이 이미 늘어나는 걸로 지금 확정이 돼 있습니다. 팥, 살구, 호두 또 몇 개, 5개가 하여튼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너무 그 제한된 시간 내에
전부 다룰 수는 없었습니다만 매실이 경우에는 적정 수확식 이전에 수확하는 경우에는 품종별로 과실 비대 추정 지수를 조사한다. 비대 추정 지수를 곱해서 이게 앞으로 수확기까지 5일 남았으니까 몇 퍼센트가 더 무거워질 거다. 이렇게 추정하는 그런 지수가 이제 비대 추정 지수가 되겠습니다. 복분자 피해율은 고사 결과 모지수를 평년 결과 모지수로 나누어 산출한다. 이건 이제 결과 모지수, 그러니까 복분자는 이 가지에서 열리죠. 그래서 평년 가지, 그러니까 열매가 열리는 그 결과 모지수가 있는데 평년 정도의 기대가 되는 모지수가 있는데 그것이 고사해서 죽은 게 몇 개냐 그 두 개를 나누어서 피해율을 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표본 조사입니다. 표본 조사를 했을 경우에 구체적으로 실제 어떻게 피해율을 구하고 지급보험금을 산정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가입 금액이 5천만 원입니다. 가입 시 5년근. 그러니까 이게 1년마다 가입을 하니까 5년근이면 이제 올해 가입을 해서 이제 가을에 수확을 하겠네요. 하거나 아니면 1년 더 해서 6년근 하거나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자, 가입 면적은 3,400제곱미터고 자기 부담 비율은 20%. 이게 이제 가입 계약 사항이 될 거고 냉해가 와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표본 조사를 했고 표본 조사를 했다는 얘기는 이제 그 수확을 하지 않는 경우에 이제 표본 조사를 한다 그랬죠. 재배 면적은 3,400제곱미터가 이제 위에 가입 면적 재배를 하고 있고 표본 칸의 수확량은 3.97kg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3,970kg를 수확을 했습니다. 자, 지주목 간격은 1.8m고 두둑폭과 고랑폭은 각각 1.8m, 6m니까 더해서 곱해주면 그 수확 칸의 표본 칸의 면적이 나오겠네요. 그다음에 피해 칸은 400칸을 피해를 받습니다. 미보상 비율 20%. 그다음 기준 수확량은 5년근의 기준 수확량은 0.73kg/제곱미터로 주어졌습니다. 자, 여기서 이게 지금 칸으로 따지다가 갑자기 또 3,400제곱미터니까 결국은 3,400제곱미터가 몇 칸인지를 알아야 뭐 피해 칸 면적이나 이런 걸 구할 수 있겠죠. 자,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일단 칸 넓이는 지주목 간격 곱하기 두둑폭과 고랑폭을 더한 것을 지주목 간격에 곱하면 칸 넓이가 나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1.8 곱하기 1.8 더하기 0.6 하니까 4.32제곱미터가 한 칸의 면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표본 칸 넓이는 그러니까 표본 칸의 면적은 표본 칸 넓이 곱하기 표본 칸 수니까 지금 여기 표본 칸이 주어지질 않았는데 그 피해 면적이 사실은 피해 면적에 따라서 표본 칸 수를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 정도는 그 주어져야 되는데 아마 좀 문제에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표본 칸이 4칸을 조사를 했다고 그 상정을 하고요. 그러니까 4를 곱하면 17.28 제곱미터의 면적에서 수확을 한 것이 지금 표본 칸 수확량 3,970kg, 3.97kg을 수확한 겁니다. 자, 그러면 표본 칸 단위 면적당 수확량은 표본 칸 수확량을 넓이로 나눈 거니까 뭐 나누면 되겠죠. 3.97을 17.28 제곱미터로 나누면 0.23kg/제곱미터. 그러니까 1제곱미터에 230g 정도가 지금 그 수확이 된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러면 단위 면적당 미보상 감수량을 구할 수 있겠죠. 산식에 넣어서 기준 수확량에서 조사 수확량을 빼고 여기 미보상 비율을 곱하는 거는 다른 수확감소 보장 방식도 다 비슷했습니다. 그러면 0.73 지금 기준 수확량이 주어졌죠. 그리고 조사 수확량이 0.23 빼서 이걸 20%로 나누면 약 0.1kg/제곱미터. 이것은 즉 이것을 0.73에서 0.23을 빼면 한 500g 정도 제곱미터당 500g 정도가 피해를 본 걸로 조사가 되는데 그렇죠? 기준 수확량이 기대되는 게 0.73인데 조사했더니 0.23밖에 안 나왔으니까 500g 정도는 수확이 안 된 겁니다. 평년보다. 그런데 500g이 다 피해 본 거는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중에 20% 정도는 계약자의 책임이다. 그러니까 이 500g의 20%인 100g 정도는 피해를 안 본 거다.
그러니까 수확을 한 거다 이렇게 간주를 해주는 게 미보상 개념이었죠. 자, 그래서 0.1 나왔고, 그러면 인정 감수량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이 기준 수확량에서 조사 수확량을 빼고 미보상 감수량을 뺀 거니까, 그리고 피해칸 손해 비율은 그 인정 감수량을 기준 수확량으로 나눈 거니까 이 산식에 넣으면 0.73 마이너스 0.23 마이너스 0.1 미보상 감수량까지 넣고요. 이걸 0.73으로 나누면 54.78%가 그 피해 칸의 손해 비율로 산정이 됐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다가 저걸 곱해야 됐죠. 자, 피해 칸 손해 비율을 냈는데 피해 면적을 또 산정을 해야 되니까, 그러려면 재배 면적의 분의 피해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를 비교를 해야 되는데, 여기 이제 피해 칸 수가 400칸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배 칸이 몇 칸인지를 알아야 이거를 그 비율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3,400제곱미터를 아까 우리가 구한 한 칸의 넓이가 4.3이라고 나왔었죠. 칸 넓이가. 그러니까 그걸로 나눠주면 이게 몇 칸이 되겠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겠죠. 즉 3,400 재배 면적을 4.32 제곱미터로 나누면 787칸이 실제 경작 면적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피해 면적 비율은 이제 피해 칸수를 실제 경적 칸수로 나누면 되겠습니다. 자, 반대로 그럼 피해 칸수에 이거 곱하면 안 되나요? 물론 되죠. 그렇게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피해 칸수에다가 칸 넓이를 곱해서 면적을 낸 다음에 3,400으로 나누면 피해 면적 비율이 나오겠죠. 같은 얘기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면적 비율은 피해 칸수를 경작 칸수로 나눈 거니까 400칸 나누기 787칸 하면 이제 50.83이 피해 면적 비율이 되겠습니다. 그럼 피해율은 최종적으로 피해 면적 비율과 피해 칸 손해 비율을 두 개를 곱한다고 했으니까요. 50.83과 아까 54.74, 78 그 피해 칸 손해 비율 구한 게 있죠. 두 개 곱해서 27.85가 최종 피해율이 되겠고, 이것을 이제 보험금 산식 공식에 넣으면 지급보험금 계산이 되겠습니다. 5천만 원 가입금액 곱하기 피해율에서 자기부담 비율을 빼서 곱해주면 최종 지급보험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표본 조사를 했을 경우에 피해율과 지급보험금을 산출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요약하자면 피해칸 손해 비율을 구하고, 즉 수확한 거 기준 수확량 대비 수확한 거, 그다음 미보상 감수량까지 감안을 해서 피해칸의 손해 비율을 구하고, 그다음에 피해 면적 비율 얼마나 피해를 받는지 면적 비율을 곱해서 두 개 곱하면 피해율이 되고, 이것을 이제 보험 가입 공식에 넣으면 지급 보험금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최종 392만 5천 원이 계산이 됐네요. 자, 그럼 이번에는 전수조사의 경우에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동소이하고요. 보험 가입 금액이 5천만 원이고 가입 면적 3,000제곱미터. 그다음에 기준 수확량이 0.64니까 아까에 비해서는 이게 연근이 하나가 작거나 아니면 뭐 표준에서 불량하거나 뭐 이제 그런 상황이겠네요. 그다음 자기부담 비율 20%가 주어졌습니다. 폭설로 그 전수조사 피해를 봐서 전수조사를 하게 되는데, 이번에 수확하는 건 300칸을 수확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사 수확량은 300칸을 수확을 했더니 300kg이 조사가 됐습니다. 지주목 간격은 2m고, 그다음에 두둑폭은 1.8, 고랑은 0.7로 주어졌습니다. 자, 미보상 비율 역시 10%가 조사가 됐네요.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칸 넓이는 마찬가지죠. 지주목 간격 곱하기 두둑폭과 고랑폭을 합해서 곱해주면 이제 칸 넓이가 되니까요. 2m 곱하기 1.8 더하기 0.7. 그러니까 1.8과 0.7 하면 2.5니까 2를 곱하면 5제곱미터가 한 칸의 면적이 5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확 면적은 지금 근본 수확한 수가 300칸이라고 했는데, 칸 넓이 곱하기 수확한 수라면 이제 제곱미터에 얼마나 면적에 수확했는지가 나오겠죠. 이걸 구하는 이유는 이게 단위 면적당으로 이게 지금 다
구한다고 했으니까 지금 300kg을 수확했는데 이게 얼마만한 면적에서 구했는지 그걸 구해서 나눠야 단위 면적당 수확량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걸 이제 구하는 겁니다. 5제곱미터에 300칸을 조사를 했으니까 1500제곱미터가 이번에 수확한 면적이 되겠네요. 그러면 단위 면적당 수확량은 수확량을 수확 면적으로 나누면 되니까 지금 300kg을 수확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1500제곱미터에서 수확을 했으니까 나눠주면 약 2kg, 제곱미터당 200g을 수확한 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그냥 얼핏 봐도 기준 수확량이 640g이 나오는데 200g밖에 수확을 못했으니까 피해가 발생했네요. 단위 면적당 미보상 감수량 역시 산정을 해야 되겠죠. 기준 수확량에서 조사 수확량을 빼고 여기에 미보상 비율을 곱하면 됩니다. 기준 수확량 640kg 0.64로 주어졌고 그다음에 조사 수확량 0.2 빼서 20%. 이게 좀 저거하고 안 맞네요. 저 미보상 비율을 20%라고 하겠습니다. 자, 20%를 곱해서 0.044kg/제곱미터가 미보상 감수량으로 나왔습니다. 그럼 인정 감수량은 기준 수확량, 조사 수확량, 미보상 감수량 이렇게 빼서 산정을 하니까 넣고 산정을 하고 그다음 이걸 기준 수확량으로 나누면 피해 칸의 손해 비율이 나오겠습니다. 자, 0.64 빼기 0.2 지금 단위 면적당 수확량 그다음에 미보상 감수량 0.044를 빼고 여기 이것을 0.64 기준 수확량으로 나누면 피해 칸의 손해 비율이 될 겁니다. 61.88%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다 적용을 해주느냐 그거는 아니고요. 자, 실경작 칸수가 3,000제곱미터니까 한 칸이 5제곱미터씩이니까 나눠주면 600칸이 지금 경작을 하는데 그 중에 근본에 수확한 게 300칸이니까 결국 반을 한 거네요. 반. 그렇죠? 자, 300제곱미터를 3,000제곱미터를 5제곱미터로 나누니까 600칸이 나오고 그 중에 300칸을 수확을 했으니까 50%만 지금 수확을 한 거죠. 반대로 계산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300칸이 5제곱미터니까 5, 35, 1500제곱미터를 수확한 거니까 1500제곱미터를 3000제곱미터로 나누면 역시 마찬가지 결과가 나오죠. 자, 그럼 피해율은 수확 면적 비율에다가 피해칸 손해 비율을 곱해서 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50% 곱하기 61.88을 곱하면 30.94가 이제 피해율이 되겠고 이것을 보험금 산식에 넣어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보험가입 금액 곱하기 피해율만의 자기부담 비율 하게 되면 5천만 원, 30.94 그다음에 자기부담 비율 20% 최종 보험금은 547만 원이 계산이 됐습니다. 자, 전수조사의 경우에는 다 대동소이한데 지금 수확 면적 비율 이번에 수확하는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전체 재배 면적에 그것을 곱해준다는 거. 요거만 이제 표본조사하고 다른 점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지난번에 보여드린 사진하고 같은 데서 찍은 건데요. 지금 해가림 시설을 설치하고 재배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요거 하나가 이제 지주목 간격이 되겠죠. 지금 여기에 보면 이게 방조망을 다 쳤습니다. 이게 새가 들어가기 때문에 전부 방조망을 쳐서 새가 못 들어가게 쳤고요. 이게 아마 한 2년근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새싹이 나는 걸로 봐선 이게 굉장히 좀 어리죠. 1년근은 아닌 것 같고 지금 봄에 찍은 사진인데 이 정도 나왔다 그러면 한 2년근 정도 작년에 심어서 그 싹이 자랐고 올해 새로 나온 그런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여기 한 칸이 지주목 간격이 되고 여기 두둑폭, 이랑폭까지 해서 곱해주면 한 칸의 이제 면적이 산정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한 5, 6년근 정도 돼 보입니다. 지금 무성하게 자랐고 지금 열매도 다 맺혔네요. 이 열매를 따준다고 합니다. 열매의 영양분이 많이 뺏기기 때문에 이렇게
다 열매 맺히기 전에 열매 따주기를 하는데 이 작업이 만만치 않은 작업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꺼려하고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한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인삼 작물에 대한 얘기였고요. 남은 시간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인삼 해가림 시설 봤습니다만 그때 좀 미진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인삼편에 같이 실려 있기 때문에 인삼 해가림 시설을 보고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삼 해가림 시설은 가입 금액은 기본적으로 제조달가액을 감가상각을 해서 보험 가입을 한다고 했죠. 1- 감가상각률을 곱해서 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급 보험금은 손해가 발생한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을 빼고 여기에 만약에 그 일부 보험이라면 비례 보상을 하는 그 산식이죠. 보험 가입 금액을 보험 가액으로 나눠서 곱해가지고 이제 비례 보상을 하는 이제 그런 산식인데요. 근데 이게 인삼 해가림 시설의 경우에는 조금 논리적으로 좀 맞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조달가액의 1- 감가상각률로 감가를 하게 되면 이게 시가가 되죠. 그걸로 가입을 하니까 즉 시가란 얘기는 이게 보험 가액이 됩니다. 경제적 가치가 감가상각한 금액이 되니까 결국 보험 가액이 되고 사고가 나면 경제적 가치가 이제 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저걸로 보험 가입을 하니까 사실은 일부 보험이 발생하면 이상한 거가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 그렇지 않더라도 그러면 가입할 때는 11월 달에 가입했는데 이게 한 6개월 지나서 사고가 났다. 그러면 6개월 동안에 이 감가가 발생한 거 아니냐, 가치가 떨어진 거 아니냐, 중고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보험 가액도 좀 떨어졌을 거고, 그러면 일부 보험, 그러면 오히려 더 초과 보험이 됐겠죠. 보험 가입 금액이 떨어지면 보험 가입 금액은 더 일찍 가입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논리적으로 이게 좀 안 맞는 그런 산식인데 그냥 일률적으로 재물보험에 있어서 일부 보험에는 그 비례 보상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데 물론 농작물 재보험은 이 정책보험이다 보니까 아주 특수한 경우, 뭐 과수사종의 경우에 계약자의 과실, 중과실 이런 경우만 지금 비례 보상을 그것도 공동보험 조항을 도입해서 80%로 이 분모를 80%로 둬가지고 이런 아주 이례적인 그 보험이고요. 농작물 재보험은 일반적으로 재물보험, 화재보험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비례 보상을 기본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가림 시설들, 해가림, 비가림, 원예 시설, 축사 이런 것들은 농작물 재보험하고는 조금 결이 다른 거기 때문에 이 비례 보상 조항이 다 들어 있습니다. 약관에. 그래서 일단 약관에 있는 대로 하여튼 업무방법서에 실려 있고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기부담금은 1사고당 10만 원에서 100만 원, 손해액의 10%로 하되 다만 미니멈 10만 원, 맥시멈 100만 원 이렇게 돼 있죠. 가입 금액은 지금 설명드린 대로 재조달가액을 감가상각을 해서 가입을 하게 돼 있고 재조달가액은 시설비, 그러니까 새로 설치하는 그 단위 면적당 시설비의 재배 면적을 곱하면 그 재조달가액이 될 거고 여기 감가상각률은 언제 설치했느냐 연단위로 해서 1년에 경년 감가상각률, 경년 그러니까 해가 가는 게 경년이죠. 그 1년마다 줄어드는 그 감가상각률을 곱해주면 감가상각률이 나올 거고 이 경년 감가상각률은 목재의 경우에 13.33%, 나무 철의 경우에 4.44인데 이것은 내용연수 6년으로 해서 잔가율 20%로 해서 계산한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때. 경년 감가상각률은 1- 잔가율을 내용연수로 나눠주면 경년 감가상각률이 나온다. 기억을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목재는 지금 6년이니까 80 나누기 6 하면 13.33이 나오고 철재는 80 나누기 18년 하면 4.44가 나온다. 그렇게 해서 경년 감가상각률이 나오겠습니다. 그거를 몇 년
그 설치한 지 몇 년 경과됐느냐를 경과연수를 곱해주면 감가상각률이 되고, 이것을 1 마이너스 감가상각률을 빼서 제조달가액 곱해주면 이게 이제 시가가 되는 거죠. 그거 이제 보험 가입 금액이 되겠습니다. 자, 그 감가상각 적용할 때 계약자 고지사항을 기초로 해서 설치를 하는데, 구조체를 재사용해서 그 설치하게 되면 해당 구조체 최초 설치 시기, 그다음 설치 시기 알 수 없을 때는 구입 시기, 뭐 구입 시기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하도록 돼 있고, 재료가 섞여 있을 때는 목재 또는 철재 동일 재료인데 설치한 시기만 다르다. 그러면 가장 넓게 분포하는 그 설치한 해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감가를 하게 되고, 만약에 목재 철재가 막 섞여 있다 그러면 그게 분명히 구분이 돼 있어야만이 가입이 가능하다. 자, 그다음에 감가상각은 보험 가입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하며 보험 가입 금액은 보험 기간 동안 동일하다. 이 조항 때문에, 이 규정 때문에 지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뒤에서 문제 2019년 기출 문제를 가지고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손해평가는 그 시설 가액표 파손 칸수 정도를 참고해서 실제 피해에 대한 복구 비용을 기평가한 제조달가액으로 산출한 피해액으로 산출한다. 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거 무슨 말인지 해독하는데 그러니까 중의적으로 여러 가지 뜻으로 해독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서 이것도 역시 논란이 되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파손됐으면 그걸 다시 복구하는 데 드는, 새로 설치하는 데 드는 비용으로 제조달가액으로 그 피해액을 산정한다. 이제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파됐느냐, 그 분파의 경우에는 20%, 피해 정도가 20, 40, 60, 80% 어느 정도로 그 파손되느냐 해서 이거를 이제 가중 평균을 해서 파손 정도를 구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해액이 나오면 피해액이 전체가 손해액이 되는 건 아니고요. 피해액을 감가상각을 해서 그러니까 피해액, 그 다음에 감가상각한 피해액, 그 다음에 보험가액의 20% 이 세 가지를 비교를 해서 가운데에 속하는 것을 손해액으로 산정을 하게 됩니다. 이거 말로 설명하면 복잡한데요. 하여간 그 위에 같이 이렇게 피해액을 구했으면, 제조달가액을 기준으로 해서 피해액을 구했으면 이것을 하나는 피해액을 놔두고 하나는 이것을 감가상각을 하고 또 하나는 보험 가액의 20% 이 세 가지 값을 비교를 해서 가운데 속하는 것을 손해액으로 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보험금 산정은 그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을 빼고 이것을 그 일부 보험일 경우에는 이제 비례 보상을 해서 구하게 되고요. 이때 잔존물 제거 비용과 보험금 합계액은 보험 가입 금액보다 작아야 되고, 나머지 그 비용 손해에 대해서는 비례 보상을 하되 보험 가입 금액을 초과해도 지급을 하고, 기타 협력 비용은 비례 보상도 안 하고 그 보험 가입 금액 한도를 초과해도 지급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다만 손해 방지 비용은 농지당 2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자, 이 손해 방지 비용 농지당 20만 원은 그 해가림 시설의 약관에 보면 해가림 시설에만 유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물론 작물에는 이 손해 방지 비용이 나와 있는데 시설에는 해가림 시설만 나와 있어요. 근데 약관에는 비가림 시설도 손해 방지 비용은 농지당 2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 있어서 이 부분은 약관과 업무방법사가 지금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답을 써야 되느냐, 이제 이런 그 딜레마가 있죠. 일단은 업무방법대로 쓰거나 아니면 약관대로 쓸 거면 이건 약관에 이렇게 나와 있어서 쓴다. 주석을 달면 더 이상 뭐 채점하는 쪽에서도 뭐 그 논란이 될 수가 없겠죠. 자, 그렇게 돼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자, 자기 부담금은 10만 원에서 100만 원, 손해액의 10%죠. 이렇게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중복보험 조항이 처음으로 2020년 업무방법서에 들어왔고요. 이 중복보험도 재물보험의 약관에는 대부분 다 들어 있습니다.
뭐 실손보험 이런 데도 다 들어있는데, 그러니까 보험을 여러 군데 들었을 경우에는 그 다 주는 게 아니고 이것을 두 가지 방식 중에 하나로 주게 되는데, 계산 방식이 동일하면 비례분담 방식이라고 해서 보험 가입 금액의 비율로 계산을 해서 주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 보험 가입 금액이 똑같다 그러면 똑같이 그 손해액 나온 거에 똑같이 반으로 나눠주면 되고, 6대 4라고 그러면 6대 4로 분리를 해서 주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계산 방식이 다르다 그러면 이렇게 해주면 안 되겠죠. 이게 계산한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각각 보험금을 계산합니다. 다른 보험 없는 걸로 치고 보험금을 계산을 각각 한 다음에 그 보험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인가, A사, B사가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인가 해서 이 손해액에 곱해서 구하게 됩니다. 이걸 이제 독립책임액 분담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건 이제 목재하고 철재의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지난번에 이거 한번 본 것 같습니다. 그 A 농지는 이제 목재인데, 목재일 경우에는 지금 감가상각률이 13.33이라는 거, 이게 이제 경년 감가상각률이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철제의 경우에 이제 4.44, 이게 4.44 경년 감가율. 그래서 기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2년 곱해줘서 8.88이 감가상각률이 되니까 보험 가입 금액은 이제 제조달 가액을 감가상각률로 곱해서 감가상각을 해서 보험 가입 금액을 정하게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특정위험 인삼 품목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지금까지 20강에 걸쳐서 손해평가사 2차 시험 대비해서 강좌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적인 제한도 있고 이게 67개 품목에 가축이기 16개 축종 전부 다룰 수는 없었고요. 다만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개념 위주로 해서 그 설명을 드리려고 이제 노력은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도 많이 부족하고 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고, 또 다른 기회에 만나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전부 소개 목표를 달성을 하셔가지고 내년에 손해평가 현장에서 뵐 수 있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사단법인 한국손해평가사협회 손해평가사 이호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